이렇게 내는 거하고 사랑 이렇게 내는 거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김재중님이 부른 너를 위해를 보게 되었는데 10년 전에 라이브 하신 영상도 추천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봤는데 보고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와, 실력이 이렇게나 많이 업그레이드 되셨구나 하면서요. 바로 보실게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자,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되셨는지 눈치채셨나요? 왜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심사위원들이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앞에 딱 한 소절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앞부분만 들어도 김재중님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하셨을지 딱 느껴집니다. 자, 우선 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가지고 계신 톤 자체는 엄청 미성이세요. 톤이 예쁘고 깨끗한 편이신데 사실 김재중님이 솔로로 라이브 하는 거를 보면 락발라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니까 톤은 미성이고 되게 예쁜 톤인데 가지고 계신 음악적인 감성은 락인 거죠. 그래서 13년도에는 입 뒷공간은 좁게 해서 앞에서만 얇게 소리를 내셨었는데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24년도에는 입 안의 공간을 살짝 열어주어서 조금 더 몽글몽글하면서도 두꺼운 톤이 생겼어요. 후디 사운드라고도 하는 약간은 하품하는 듯한 톤이 살짝 생긴 거죠.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놀랐는데 노래에 대한 표현력이 정말 많이 여유 있어지시고 퀄리티가 높아지셨어요. 13년도에서는 거의 정박으로만 가시고 계속 한 가지의 톤으로만 가는 느낌이었지만 24년도에서는 톤을 서로에서는 진성으로 더 내시고 엉켜있는 부분부터는 호흡을 섞어주시고 리듬도 정박대로만이 아니라 본인의 느낌대로 좀 더 당겨서 내기도 하고 뒤로 타기도 하고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이미 첫 소절만 들었을 뿐인데도 톤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정말 많이 완숙되어지셨구나가 느껴집니다.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 부분은 진짜 13년도에 비해서 톤의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톤이 변화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디테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잠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는 한 군데만 짚어보자면 빚을 지고 있어 에서 13년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듯한 톤으로 갔는데 24년도에서는 더 굵고 진하게 소리를 내셔요. 빚을 지고 빚을 지 빚을 지고 빚을 지 빚을 지고 빚을 지. 더 남성다운 느낌이 강해지셨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굵고 진한 톤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하면서 아래턱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조금 더 저런 톤이 나오기 수월해져요. 그래서 김재중 님도 이 부분에서 아래턱을 살짝씩 이렇게 내려주시거든요. 빚을 지 빚을 지 빚을 지. 이러한 팁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자, 여기서는 보컬 프라이톤을 한번 가져가시죠. 때론 남남처럼 해서 때론 하실 때 13년도에서는 때론 남남 그냥 말하듯이 가시고 24년도에서는 때론 남남. 하는 이런 프라이톤을 써주시면서 톤 변화의 다양함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더 남성다운 느낌으로 더 뭔가 발전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괜찮은 걸까 같은 부분에서는 13년도보다 소리를 더 약하게 내세요. 걸까? 뭔가? 걸까? 뭔가? 미소년 같은 느낌에서 더 남자다워지고 강렬한 느낌으로 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소리를 계속 강하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중간에 원래보다 더 약한 톤도 쓰시면서 충분한 강약 조절의 디테일까지 더해지신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 아닌 기존의 김재중님만의 미소년스러운 느낌이 남아있으면서도 거기에 카리스마가 추가된 느낌입니다. 다음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그냥 들어도 표현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신 게 들리시죠?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재중님의 표현 디테일이 얼마나 많이 완성도가 높아졌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나 후회 없이 부분에서 나 후에 일단 강세를 주시는데 이 강세를 힘을 줘서 찍어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이어지게끔 발성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을 둘 다 가져가고 계세요. 그리고 회업 부분에서는 음색보다는 호흡을 더 섞어주어서 완급 조절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고 업시에서는 다시 성대를 강하게 붙여서 진한 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이거를 나 후회 없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에 신경 안 쓰고 가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는 거에 서툰 사람들은 나 후회 없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김재중님은 나 후회 없이 이렇게 더 매끄럽고 능숙하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으면서 대단한 게 고작 5글자일 뿐인데도 이렇게 굉장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나올 다음 소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는지 이제 확실하게 들리시죠? 자, 이제 후렴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제가 도입부에서 톤이 조금 더 깊어지고 두꺼워지면서 몽글몽글한 톤이 좀 더 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저음부의 변화가 고음에서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13년도랑 24년도 둘 다 강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도 세게 내시고 스크래치도 걸고 하시는데 24년도의 톤이 깊이감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깊이감이 생겼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후두의 위치도 조금 더 내려가지고 턱 밑근육의 힘이나 불필요한 외부근들의 쓰임이 한층 더 완화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강렬함을 표현하느라 조금씩 목을 조이고 있던 부분들이 더 놓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강한 고음이라고 하더라도 부드러움이 섞여 있어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13년도 것도 당연히 물론 프로시니까 소리를 잘 내셔서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데 24년도에서는 그 부드러움이 확실하게 더 자기 걸로 체득이 되셔서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음에서 이렇게 부드러움이 생겼다는 건 발성적으로 한층 더 안정되어지고 한층 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음 발사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둘 다 강렬함을 표현하시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더 발성적인 목이 덜 다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리를 내고 계세요. 사랑! 이렇게 내는 거하고 사랑! 이렇게 내는 거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고음의 원리 자체는 후두가 올라가고 입 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소리가 더 얇아져야 나기 쉬운데 24년도에는 오히려 공간도 더 넓어지고 소리도 조금 더 두꺼워지셨어요.
파워풀한 고음을 낼 때는 얇은 소리보다는 두꺼운 소리가 더 파워풀한 느낌을 주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워풀하고 두꺼운 소리는 고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초고음 부분을 비교해보면 목도 덜 다치게 발성을 바꾸셨고 또 더 난이도가 높은 방법으로 고음을 내고 계세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죠. 더군다나 이게 보통 음역도 아니고 하이 C 샵이에요. 정말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여기 부분에서도 떠나 할 때 목구멍과 후두가 조여지면서 찌르는 듯한 소리로 내셨어요. 강한 고음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센 느낌이 아주 지배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목이 더 쉽게 상하는데 24년도에서는 후두도 더 안정되어지고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발성적인 느낌으로만 내가지고 강렬함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또 더군다나 이렇게 넓고 두꺼운 소리는 성구 전환을 시키기 되게 어려운데 그것마저 잘 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인데요. 그냥 뭐 분석을 하면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 영상을 만들 때 교육을 취지로 만들지만 나 스스로도 또 더 발전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영상 마무리하고 연습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의 원동력이 될 만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